우리 방산 기업이 호주에서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에 달하는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결정적 우세를 점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군사 언론 제인스 디펜스는 레드백의 제작사인 하나가 호주 육군과 특별한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미 수출이 확정된 K9의 호주 수출형은 AS9 헌츠맨이라는 이름으로 호주 현지에서 30대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협약에서 추가로 레드백에 대한 대야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10월 말 한호 수교 60주년에 맞춰 협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도가 확실하다면 랜드삽의 페이즈 3에서 하나의 레드백이 독일 라일메탈사의 링스를 제친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너무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 소식을 사실로 믿지 않거나 매일 수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중 진짜 몇이나 수출했는지 의문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최근 진행한 해외 수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은 정말 꿈도 꾸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산은 저가 제품 또는 첨단 제품이 아닌 단순 조립품 같은 화약이나 일부 폭탄 같은 것만 일부 소량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첨단 유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잠수함, 전투함, 전차, 자주포 등 각종 무기를 해외 여러 나라에 판매한다고 하니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장비의 현대화와 양적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 방산무기의 활약상을 한마디로 하자면 정말 미쳤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군함, 잠수함, 장갑차, 미사일, 전투기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단기간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국방사업에 재투자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면 바뀌는 것처럼 진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달성이 되면서 다른 군사 선진국들처럼 빠른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업체 기준에서 볼 때 이제 한국의 방산산업은 한국에만 국한된 돈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시장이 세계로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술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그 기술은 더 고도화되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산무기들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국의 조선 산업이 가장 활발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답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군함의 성능은 아주 우수한데요. 그만큼 해외 많은 나라가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호세 리잘급이나 태국의 푸마폰 아두니아데탐처럼 정말 많은 수출 실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수지연함 AOE 실적이 돋보입니다. AOE는 전투태세로 고속기동 중인 항모전단과도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탄약함, 급양함, 급유함 등 지원함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대형선입니다. 대표적인 AOE는 미국의 서플라이급 고속전투 지원함입니다. 만재 5만 톤에 달하는 이거함은 만재 10만 톤의 항공모함과 그를 호위하는 여러 구축함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완벽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바로 이 AOE를 정말 다양한 나라들에 수출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척의 소양급 AOE를 건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뉴질랜드에 26,000톤급 군수지원함을 판매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도 현대와 맞상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역시 이와 관련해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군과 협력을 추진 중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함께 작전하는 타이드급 AOE를 건조한 것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타이드급은 무려 4만 톤에 달하는 만재 배수량에도 거의 27노트에 가까운 고속기동이 가능하며 치누크 같은 대형 수송기 헬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입니다. 또 다른 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DDX-S1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무려 150톤, 출력 20메가와트의 모터 2개가 탑재된 전기 추진 체계는 AOE3 사업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핵심 부품과 설계 및 건조를 우리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군함이라고 꼭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은밀히 활동하면서 다양한 군수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 역시 뛰어난 조선 기술이 필요한 군함인데요. 이 분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신화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DSME 1400급 잠수함 6척을 판매했습니다. 이 중 3척은 이미 전력화까지 완료되어
인도네시아군의 주력 잠수함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업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7조 8천억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원하는 잠수함이 한국이 개발한 장보고3 도산 안창호함과 모든 조건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인도 잠수함에 입찰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한국이 입찰 가능하도록 요구 조건을 변경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 군 관계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잠수함 6척을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도는 자국에 기술 이전하는 조건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인도 국방부는 P-75I 사업 입찰에 참여할 5개의 해외 업체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잠수함 공동 설계 및 생산을 담당할 인도 국내 업체로 국영조선소와 민간조선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인도 해군은 P-75I 사업과 관련해 참가하는 업체는 외기독립 추진 시스템 AIP와 소나 시스템 전투지휘 체계 통신과 전자전장비에 이르는 잠수함 핵심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인도 잠수함이 P-75I 사업에 참여할 최종 사업자는 2022년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업체는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도 공개되었습니다. P-75I 사업에 참여할 해외 업체들은 핵심적인 잠수함 기술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인도 현지에서 잠수함 구성품의 65%를 생산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사업의 해외 업체로는 러시아의 루빈 설계국, 프랑스 나발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독일 KKMS, 그리고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인도 측의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군별 기종은 러시아의 프로젝트 1650 아무르급 개량형, 독일의 타입 218, 스페인의 S80 플러스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보고3, 즉 KSS3급입니다. 인도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잠수함 설계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수출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이 잘 만드는 것은 배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훌륭한 군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상 5만 수출이 확정된 K2 사막형과 현재 호주에서 경쟁 중인 레드백 등 여러 국가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레드백인데요. 레드백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호주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호주에 레드백을 수출한다면 호주 사업의 10배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하나디펜스가 미국 기업 오시코시와 함께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는 선택적 유인 차량 사업 OMFV에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로 약 54조 원어치의 장갑차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4일 우리 언론을 통해 미 육군은 개발 사업의 2단계인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 중 하나로 오시코시 하나 컨소시엄을 공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 라인메탈, BAE 시스템즈 등 세계 유수의 쟁쟁한 업체들과 경쟁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사업에 한국이 선정된다면 이제 전 세계 장갑차의 표준은 한국이 만든 장갑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이 미 육군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세계 최강 미국은 미국산 무기만 쓸 텐데 한국은 그저 들러리로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것은 좋은 무기라면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스웨덴사의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를 애용하고 MP5 기관단총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무기 자체가 미국산이 아니어도 포나 센서 등 각종 장비의 동맹국의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에게 그리 대수로운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도 항상 모든 무기를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기를 도입할 때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함께 무기를 개발하는 컨소시엄을 선호하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하나 50코시의 레드백 개량형 역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호주 사업이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OMFV 사업에서 하나 50코시 컨소시엄이 선택되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전차 수출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은 오만으로의 전차 수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수입국인 오만의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저유가 코로나 사태로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방산업계는 K2 사막형 수출형에 확신을 갖고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사막 국가에 적합한 K2 사막형 부품 개조 개발 사업을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9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2PL은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전차입니다. 사막형 K2Q는 여러 면에서 기존 K2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에어컨 용량부터 다릅니다. 기존 K2 전차는 온대 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파워팩 냉각 용량이나 내부 에어컨 용량이 최대 43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사막형 수출형 K2는 중동 사막의 기후를 고려해 최대 55도까지 온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냉각 시스템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갑, 엔진, 현수 장치 등 핵심 장비가 강화되었고 핸들, 차량 제어, 컴퓨터 등 여러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역시 총 수출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큰 건이 남았는데요. 현대전은 항공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공권을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때문에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군대 1순위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해외에서 전투기를 수입해야만 했는데요. 마땅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T-50 고등훈련기의 개발 이후 꾸준히 성숙한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도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T-50의 수출이 전자공식 시스템 다트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8대 3,500억 상당의 T-50 해외 수출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T-50 TH 수출 계약을 맺은 차콘타 완장 태국 공군 중장의 축사까지 확보했는데요. 그는 태국군이 과거 T-50을 3단계에 걸쳐 조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거래에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네 번째 계약을 통해 태국 공군이 아세안 최강의 공군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T-50이 훌륭한 기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보다 훨씬 대단한 KF-21 보라매 시제기를 이미 출고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비행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T-50처럼 수출 효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최근 수출한 여러 무기를 알아봤는데요. 더 많이 있지만 다 전해드리지 못한 무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방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1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국가로 보일 만큼 대변역을 이루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